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최양호 인포스탁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장, 윤석천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그야말로 대폭 인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얼마나 올랐는지 수치로 봐야 눈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자, 9월까지는 기본 요금이 평균 전기요금 4인 가족으로 했을 때 1,600원이었는데 10월 이후에는 1,600원 같고요. 하지만 전력량 요금 기준 연료비죠. 4,100원으로 약 2,272원이 10월 이후에 올랐습니다. 전기요금 합계가 그 가격만큼 오르게 되고요. 또 부가가치세 그리고 전력산업기반기금까지 합하면 약 5만 150원에서 5만 2,730원으로 오르게 됐습니다. 자,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일지 글쎄요. 가스요금도 한번 보죠. 가스요금 용도별 요금 조정은 주택용이 현행 보다 10월 1일부터 약 15.9% 오르게 되고요. 또 일반용 역시 16.4, 일반용, 영업용이 해당되는 부분은 17.4%, 평균 15%, 16%, 17%대의 상승입니다. 4인 가정 기준으로 보면 전기, 가스요금 부담 합치면 약 7,600원 가량 더 늘어나는 셈입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큰 인상폭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최 원장님, 왜 이렇게까지 오를 수밖에 없었을까요? 뭐 전기요금부터 말씀드리면 전기요금은 원가 연계형 지금 체제를 가고 있거든요. 예. 전기요금제. 근데 사실 이제 이게 뭐 우리 인플레이션 뭐 그다음에 경기 침체 이런 것들 우려해서 사실 조금 이제 자제하고 있던 부분인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뭐 전기요금 원가주의를 지금 따르기 때문에 이런 상승된 부분들을 예. 이제 반영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실 S&P라는 전력 거래 가격이 사실 1년 전만 해도 84원이었는데 지금 192원으로 뛰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오롯이 이제 현실화되는 과정을 지금 가고 있고요. 예. 뭐 그 안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 단가를 보면은 뭐 신재생 같은 건 264원이다, 뭐 원자력 54원이다. 그래서 원자력이 더 많아야 되는데 이것들이 지금 줄어 있는 상황. 지금 원자력은 27.4%고요. 석탄이 네. 34.3%고 가스가 29.2%. 또 신재생 뭐 기타 이러게 있습니다만 지금 가장 많이 오른 게 이런 석탄이라든가 LNG들이 많이 올랐는데 이것이 지금 원가에 지금 반영되는 부분들 아까 표에서도 보셨지만 조정 부분만 지금 올랐지 딴 것들은 거기에 연동돼서 지금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그것이 지금 오롯이 뭐 러시아라든가 주변의 어떤 세계적인 매크로적인 조류에 따라서 원가 상승 요인이 제일 컸다고 보여집니다. 예, 원가 상승, 원자재값 상승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상승이다 이런 말씀인데, 그런데 지금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 정도는 놀랄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언제쯤 또 얼마만큼의 인상폭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자, 윤 평론가님, 정부의 정책 어떤 전망이 예상되십니까? 일단 현 정부의 정책은 공기업의 적자를 갖다가 최소화하는 데 이제 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예. 거니까요. 그 수단은 이제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뭐 구조조정부터 시작을 해서 뭐 기존에 있는 재산들을 갖다가 불효불급한 재산들을 갖다 판대원 하는 것도 있을 예.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그 한전과 같이 대소비자,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요금 인상도 한 가지 방편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올해 한전의 누적 적자가 한 30조 원 정도 되니까요. 예. 사실 적자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어떤 소비자에 대해 전가되는 각종 이제 공공요금들을 갖다가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하반기에 사실 뭐 유가라든지 LNG 가격 같은 것들이 내리긴 했지만 사실 LNG 가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투명해요. 예. 사실은 우리는 유류가 그 전력 생산에 쓰이는 비율은 굉장히 극히 낮고요. 사실은 LNG 가스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쓰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도 않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러시아산 그 천연가스를 안 쓰려고 하는 거니까 궁극적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미국산 천연가스라든지 북미 쪽의 천연가스 아니면 중동의 천연가스를 갖다가 어떻게 보게 되면 전 세계가 어떤 쟁탈전을 벌이는 양상이 네. 벌어질 수가 있는데 전쟁이 안 끝났기 때문에 겨울에는 오히려 더 천연가스 값이 그렇죠. 오를 수 있지 북반구에 않겠습니까? 이제 난방 수요가 급증을 하는 거니까 네. 사실은 이제 지금도 유럽 같은 데서는 어떻게 보면 뭐 LNG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쌓아놓으려고 하는 추세에 있는 거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제 LNG 가격이
단기간에 어떤 안정세로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거니까 예. 사실 정부로서는 현 정부의 스탠스로 봐서는 궁극적으로 이제 전력 요금이라든지 가스 요금의 인상 이쪽으로 이제 방향을 계속적으로 틀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올 겨울이 좀 걱정스러운데요. 이런 가운데 전기 요금 인상에 대한 새로운 주장이 나와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걸 알면서도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다. 이런 주장인데요.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2017년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산업자원부가 당시에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2022년부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보고를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몇 가지 좀 질문이 가능해 보이는데요. 최근에 또 향후의 전기요금 인상이 과연 탈원전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냐. 그리고 또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해서 탈원전 정책 추진을 안 했어야 했다는 거냐. 뭐 이런 의문들이 드는데 윤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현 정부가 이 전기요금을 올리면서 매일 하는 말이 기승전 그냥 탈원전이에요. 기승전 탈원전. 예, 다 문재인 정부 탓이다. 예. 근데 사실 탈원전 정책을 갖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건 사실이지만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어떤 정책이었고요. 그게 이제 정책이 실제로 현실적으로 구현이 됐냐는 거는 의문의 여지가 있어요. 사실 문재인 정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원자력 발전량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14만 8천 뭐 기가와트시, 보통 기가와트시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예. 2017년 당시에 14만 8천 기가와트시에서 2021년 18만 8천 기가와트시까지 오히려 원자력을 이용한 발전량은 늘어난 거고요. 자꾸 원전 폐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월성 1호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수명이 다 돼가지고 폐쇄를 한 네. 거예요. 사실 1982년도에 한 거고 그게 30년이 이제 설계 수명인데 설계 수명이 2012년에 다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2015년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다시 그걸 갖다가 다시 쓰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그게 캐나다에서 수입해서 캐나다 기술로 해가지고 지금 원전인데 그게 30년 전에 어떤 안전 기준을 가지고 현재를 판단했기 때문에 네.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그걸 갖다가 법원에다가 무효소송을 냈어요. 그래서 시민단체가 2심에서 승소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당시에 어떤 공약을 했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실은 이 월성 1호기를 갖다가 폐쇄하는 공약을 냈고 그게 이제 폐쇄하는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폐쇄가 됐다고 해서 원자력 발전량 자체가 줄어든 게 아니에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4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을 하고 있고요. 예. 4개의 새로운 원전이 지금도 건설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어떤 전기요금 인상 문제가 사실은 그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어떤 탈원전 정책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과거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발언에 좀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탈원전 5년 동안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최 원장께서는 네. 탈원전과 이 전기요금 인상 연관성 있다고 보세요? 저 연관성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할 때는 인수위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국정기획자문회의가 있었는데 2017년 6월달에 있습니다. 네. 근데 산업통상자원부가 2022년에는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얘기가 보고조차 있었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아, 그 자체가 이제 탈원전을 하기 위해서 단가가 올라가는 거는 우리가 확실히 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어떻게 이거를 소화하느냐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안 알린 거죠. 알고도 덮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사실 당시의 시나리오는 뭐냐면 한전에 초과 이익이 있으니 그걸로 가면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인상 요인을 흡수할 수 있다. 그럼 2021년, 22년은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들을 분명히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인상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평균 인상률이 지금 2.6%에 상응하는 인상률을 갖고 가야 됩니다. 예. 2018년부터는 탈원전이 다 되고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이 가려면 140조의 이런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보고했거든요. 보고한 것 자체를 지금 이거를 숨긴 부분, 이것이야말로 진짜 국민들이 알 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보여지고요. 거짓말이라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사실을 다르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또 다른 거짓말에 더 나쁜 거짓말은 있는 사실을 얘기 안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지금 버금하는 그런 뭐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침해한 부분들이 있고요. 백운규 산자부 장관은 5년간 인상 필요 없다 그랬거든요. 네. 필요한데 한전의 초과 이익으로 간다. 이 뒷얘기들을 전혀 안 하고 보고서가 있었고 이런 얘기들이 빠진 부분들은 국민들이 나중에 이렇게 알고서는 이것을 오롯이 지금 한꺼번에 받아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부담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원자재값 상승 때문에 많은 부담들 기업들이 지고 있는데 전기요금까지 이렇게 오른다면 일반용, 뭐 주택용, 가정용 글쎄요. 기업들이 이익 창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고 기업들도 아우성이 거셉니다. 이 정도면 국가 경제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전기료가 10% 정도 오르면요. 예. 물가가 한 0.16% 정도 오르고요. 그다음에 생산물 원가도 지금 생산비도 한 0.9% 오릅니다. 이게 근데 사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전기를 쓰는 부분들을 평균을 내서 그럽니다. 지금 뭐 이런 자료들 보도들 보셨을 거예요. 한 가구당 전기 소비량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3번째다. 네. 근데 이거 틀린 얘기거든요. 거기에는 산업용 이거를 다 인구수로만 나눈 부분들이 네.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데 뭐 미국하고 비교하면 3분의 1밖에 지금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을 다 봤을 때는 이제 물가 상승에 관한 부분들이 오롯이 지금 국정의 제1과제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올리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파장을 갖고 가게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영세업자라든가 뭐 다른 분들도 전기요금 올라? 물가 좀 올려도 되겠네. 상품도 올려도 이거는 연쇄 반응에 항상 초입에 있는 것이 공공요금 인상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또 끌고 올 물가 상승. 물가 상승 이거 진짜 잡지 않으면은 지금 뭐 영국 사례라든가 여러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이 큰 병으로 도지기 전에 꼭 잡아야 될 게 물가 상승입니다. 예, 상황이 이렇다면 뭐 가계에 영향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물가 상승에 뭐 불쏘시개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도 되는데 정부에서는 9월과 10월의 물가 정점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 것이냐 희망사항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윤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요.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갖다 추진했느냐? 네.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탈원전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현재의 어떤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문재인 정부의 탓이겠죠. 그렇지만 탈원전 정책이라는 건 하나의 정책 구호였지 실제로 탈원전을 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문재인 정책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현재 전기요금이 올라간다. 그다음에 요금의 어떤 상승 압박이 있다라는 것은 잘못된 판단인 것 같고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뭐 가계에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사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최 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공요금, 특히 뭐 전기요금이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일반 제조업부터 시작을 해서 제조업의 이제 일단 생산원가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특히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들 같은 경우는 가스, 전기 엄청나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오롯이 오른 이 전기요금, 가스요금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0몇 %, 17%, 그다음에 전기요금도 올해 내 상승분을 갖다가 전부 다 상반기부터 포함을 하게 되면은 한 10몇 % 정도가 상승이 됐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오른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뭐 조그만 영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그 요금 자체를 갖다가 결국은 소비자들한테 전가시킬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나라 기업들 철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반도체는 뭐 일반 가게랑은 그렇게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아도 네. 사실은 모든 제조업에 관련되는 모든 상품들, 그다음에 제조업의 상품들, 그다음에 서비스 요금들이 오를 수 있는 개연성들이 얼마나든지 있고요. 그래서 뭐 정부에서는 일단 10월 달이 한 물가에 어떤 정점을 찍을 거라고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저도 뭐 과거엔 그런 식으로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왜 그러면 전년도 대비 시작을 해가지고 물가가 지난해 10월부터 사실 우리나라에서 조금씩 뛰기 시작했기 때문에 기저효과를 감안한다 그러면 5월, 10월부터는 이제 물가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는데 여기 한 가지 이제 공공요금이란 변수가 생겨버린 거예요. 사실은 전기요금, 가스요금뿐만 아니라 지금 택시요금도 오르고 있죠. 그 다음에 버스 요금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스값이 올라가니까 지금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버스 요금 같은 경우에. 이런 공공요금들이 차후에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고 이것들을 이제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제조업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요금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냥 10월 달에 물가 정점을 찍었다라고 정부가 단언할 수는 없는 상황 같습니다. 네. 좀 전에 최 원장께서 해외, 특히 이제 영국 사례 말씀해 주셨는데
큰 병으로 도지기 전에. 근데 지금 영국, 벨기에, 스리랑카 뭐 이런 곳들에서는 전기요금, 살인적인 요금 때문에 시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와 비교한다면 해외 상황은 어떤 차이가 있고 우리가 어떤 대처를 해야 될까요? 특히 유럽의 상황은 굉장히 심각하죠. 사실 뭐 에너지 요금 자체가 전년 대비해 가지고 올해만 한 3배 정도 올랐고요. 예. 다시 올 겨울에는 다시 거기서 2배 정도가 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서는 뭐 50여 개 도시에서 이미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네. 거예요. 그 일반 가게뿐만이 아니라 거기 들어와 있는 그 기업들도 사실은 이 엄청난 에너지 요금 때문에 사실은 그 적자의 어떤 위기, 이미 적자 상태로 들어간 예. 기업들도 많고요.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파산을 갖다가 선언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사실 경제 자체를 갖다가 이런 에너지 가격 고공행진이 사실 국민 가계뿐만이 아니라 사실 국민 경제 전체의 어떤 침체, 이걸 갖다가 불러오고 있는 거고요. 사실 유럽은 이미 그 상태로 어떻게 보게 되면 진입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서 사실은 유럽이라든지 어떤 북반구의 문제는 향후 더 심각해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자, 뭐 주식 시장 요즘 폭락하고 있죠. 오늘은 좀 반등을 했는데 주식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뭐 한전만 놓고 보면 일단 뭐 전기요금 올랐으니까 단순하게 또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전 주식은 좋겠는데 호재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증권계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한국전력 적자를 축소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투자 의견 중립, 목표 주가 별도 제시가 어렵다.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최영호 원장님, 한전이라는 주식 자체가 원래 좀 무겁기로 유명한 주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예. 어떻게 보세요? 2016년도에는요 63,000원까지 갔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시총 2위까지 갔는데 지금 뭐 그 앞에 그 자막에 나왔지만 적자 회사가 돼버렸죠. 네. 적자 회사에서 이만큼 지금 주가를 유지한다는 자체가 지금 뭐 선방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2019년도에 3만 원, 4월달에 3만 원 갔다가 지금 어디까지 빠졌냐면 이제 2만 1,000원대로 지금 빠져 있습니다만은 2만 1,000원대, 2만 3, 4,000원대가 언제냐면 20년 전 주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지금 적자 회사라는 부분들의 탈을 벗지 않는 한 예.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적자 회사에서 벗어나려면 두 가지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야 되고요. 다행이게 한전을 또 뭐 칭찬해주고 싶은 거는 LNG나 이런 천연가스는요 장기 계약을 했어요. 네. 그나마 그래서 이것이 지금 뭐 가격 인상 요인을 많이 잡아주고 있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 이제 주식이 외국인들의 수급에 영향을 많이 영향을 받는 거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 27%로 있다가 지금 15%로 빠진 상태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추가적인 자금이 지금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끌어줄 것이냐 거기에는 힘을 지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정부 지분이 51.1%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어떤 경영의 어떤 뭐 방향성이 정해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리스크로 주식시장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주가를 얼만큼 간다 예. 이런 부분들을 예측하고 여러분께 안내해드리는 게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요 며칠 비가 오고 나서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고 곧 추워질 텐데 치솟고 있는 에너지 요금 참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